이렇게 가격이 싸졌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전 하나로만 우리의 AI 능력,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이 카메라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어요. 안전에 대한 챌린지가 나오면서 야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은 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한 경쟁력은 사실이에요. 저도 볼 때마다 놀라고요. 지금 FSD 모델 나올 때마다 영상을 보는데 진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GM이나 포드 이런 데나 아니면은 구글 이렇게 경쟁할 때는 전 테슬라가 정말 위너라고 생각했고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중국 회사들이 또 와서 이게 완전 어프로치가 좀 다른 거예요. 약간 테슬라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싸면서 또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일타 김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도 항상 멀티모달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멀티모달 AI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AI를 지금 주도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카메라로만, 퓨어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퓨어해요. 카메라로만 보고 간다는 거 아시죠? 이건 왜 그럴까요? 좀 신기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쓸 수 있는, 센싱할 수 있는 그 자동차의 귀와 눈이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왜 카메라만 고집을 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바꿀 생각도 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왜 그럴까 해서 사실 착안을 했는데, 제가 재밌는 점은 중국의 이런 자율주행 회사들 공부하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라이다를 잘 써요. 라이다를 쓰고 아주 비싸지 않은 차에도 라이다를 쓰더라고요. 근데 왜 라이다를 안 쓰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과거에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옛날에 웨이모가 나왔을 때 웨이모가 로보택시 잘 돌아다니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라이더도 있고 잘 돌아다니는데 자율주행 성능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걸 로보택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근데 라이다를 쓰지 않으면서 훨씬 싸게 만들었다, 이런 게 일부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잘하지만요. 그런데 웨이모는 비싸지만 중국의 라이다를 탄 자율주행 차들은 되게 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거에서 의문을 처음에 가지게 됐고 이걸 좀 공부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AI를 많이 연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이게 멀티모달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서 그걸 같이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AI를 돌려서 자율주행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카메라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 라이다의 장점도 있거든요. 라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빛을 쏩니다. 라이다가 LIDAR이잖아요. 라이는 라이트고요. D는 디텍션, 그다음 레인징. 그래서 RIDAR인데, 그러면 빛을 써서 이제 3차원으로 이 거리도 알고 이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이게 좋은 점이 특히 또 야간에는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야간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빛을 쏘는 라이다는 야간에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주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안 썼던 이유는 옛날에 너무 비싸서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I를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다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CES 같은 데 가서 자율주행이 많이 소개됐잖아요. 이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서 판단해가지고 나오는 모델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회사가 있고 소개가 되었는데 이거를 왜 안 썼을까 보면은 비싼 게 일단 큰 것 같고요. 물론 이 테슬라가 이 가격 때문에 라이더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건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포커스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가격으로는 이제 라이더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안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라이다를 싸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제조업이 그렇잖아요. 엄청 싸게 만듭니다. 싸게 만들어서 팔면 될 거 아니냐, 대중화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허사이라는 회사랑 로보센스, 허사이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로보센스는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이 두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하게 라이다 가격 자체도 옛날에 7분의 1 정도로 내려갔어요. 허사이는 또 특히 싸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벤츠에 납품을 하는데 라이다를 200불대로 납품을 했더라고요. 미국 기사에 보시면 이 라이다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라이다가 에어백이나 안전벨트보다 싸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라이다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자율주행의 안전이 필요한데 이게 과거에 전통적인 이런 벨트보다도 싸게 납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벤츠도 고심을 했겠죠. 이 라이다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했는데 이 라이다를 이런 중국 회사한테 납품을 받아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싸졌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전 하나로만 우리의 AI 능력,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이 카메라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어요. 안전에 대한 챌린지가 나오면서 뭐 야간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은 됩니다. 미국에는 이게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너무 큰 나라고 해서. 근데 그걸 이제 또 뭐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좀 커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최적화를 어떤 시점에 최적화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혁신하면 최적화의 포인트가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이게 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라이더를 안 쓰는 게 최적화였다면 지금은 라이더를 써서 이 멀티모달로 가는 게 오히려 최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BYD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그 라이더를 단 모델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오히려 자율주행을 좀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사실 뭐 기술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뭐 헛사이나 이런 데들이 뭐 벤츠에 뭐 채택이 되고요. 로보센스가 뭐 BYD나 이런 데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이런 고성장주 자율주행 고성장주 많이 찾잖아요. 그 중에 라이더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저희의 그 생각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한 경쟁력 있는 사실이에요. 저도 볼 때마다 놀라고요. 지금 FSD 모델 나올 때마다 영상을 보는데 진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뭐 이제 GM이나 포드 뭐 이런 데나 뭐 아니면은 뭐 구글 이렇게 경쟁할 때는 전 테슬라가 정말 위너라고 생각했고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중국 회사들이 또 와서 이게 완전 어프로치가 좀 다른 거예요. 약간 테슬라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싸면서 또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 사실 독점적이고 막 1등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돼야 이게 이 밸류를 받기가 좋은데 특히 초고 밸류일 때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좀 높은 밸류를 받는 상태에서 본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자율주행 구현했고 유럽의 주요 메이커들도 이걸 채택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또 약간 주식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의 압도적인 자율주행 경쟁력에 대해서 이런 중국 기업과도 비교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는 뭐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포인트로 저는 뭐 6월 정도에 이제는 사실 숫자로 하면은 쉽지 않아요. 숫자는 뭐 유럽도 빠지고 있고 미국도 빠지고 있고 중국은 뭐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해서 숫자가 좋아지기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매출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나중에는 이익률이 깎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쇼크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테슬라가 살아날 길은 이 숫자를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이런 정책적 지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저 테슬라에서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돌아와서 테슬라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그래도 다행히 스페셜 인플로이는 130일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거 뭐 한 6월 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온다면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게 숫자상으로 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볼 때도 미국의 반등을 노릴 때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숫자를 올리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 뭐 코이핀 같은 데 돌려보시는 거 잭스닷컴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테크에서도 뭐 엔비디아처럼 상대적으로 숫자가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어려운 시장에서 흔들림 속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좋다고 했다가 이렇게 또 빠지는데 뭐 숫자 나쁘다는 리포트도 계속 나오면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는 성장의 그림이 있는 걸 보지만 그 성장의 그림은 매출, 단연간의 매출 성장률로 인해서 회사가 시가총액이 커지는 그림에서 이 단기로는 이익률의 변화가 회사의 부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다를 쓰지 않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라이다를 쓰는 많은 이제 새로운 진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분야지만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도 라이다 기업들도 상장이 돼 있고 투자 기회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